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값들을 보면 일단 중요한 내용은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색깔, 맛,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다음에 녹는 온도,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데, 물질의 특성은 어떤 수치가 주어지면 그 수치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을 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이 100도인 액체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밖에 없냐면 물밖에 없고, 다음에 밀도가 1인 물질이 있어요. 밀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데, 밀도가 1인 물질도 물밖에 없죠. 그러면은 밀도가 1이 아니면 물이 아닌 거고,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수치가 주어졌을 때 그 수치를 이용해서 이 물질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이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일 경우 물질의 양이 관계없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물이 100g이 있든 또는 1kg이 있든, 이게 물이면 끓는 점은 항상 100도로 일정하겠죠. 여기서 보면은 일단 구분해야 될 게, 질량하고 부피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나타내는 값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보듯이 이제 끓는 온도, 여기서 보듯이 양이 적은 물과 양이 많은 물이 있는데 끓는 점은 100도를 일정하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일단 우리는 밀도, 용해도, 다음에 끓는 점, 끓는 온도,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가장 처음 나오는 물질의 특성이 밀도예요. 밀도.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과학에서 이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이 값은 분모로 들어가고, 뒤에 나오는 값은 분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공식 알아두시고,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여기서 퍼라고 읽었던 이 가로선은 수학적인 의미로는 나누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거는 질량의 단위고, 그 다음에 뒤에 세제곱 센티미터나 밀리리터는 부피의 단위가 되겠죠. 결국 단위만 봐도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죠.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되는 이유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일 경우 물이 100g이 있든 1000g이 있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그림에 보듯이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질량이다 보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밀도가 돼요. 밀도. 그럼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와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더 높게 있죠. 결국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니까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빨간색 그래프에 있는 A점과 B점은 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결국 밀도가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A의 밀도를 계산해 보면 A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20 해서 값이 2가 되고, B를 보면 20분의 40이 되죠. 똑같이 2가 되니까 A와 B는 밀도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를 보면 부피가 20일 때 질량이 10이니까 여기서 보듯이 20분의 20으로 해서 밀도가 0.5다. 그래서 A하고 B하고는 다른 값을 갖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여기서 밀도를 알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되냐면 질량과 부피를 알아야 돼요. 실험적으로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한 다음에 자, 부피분의 질량을 해서 밀도를 구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 따로 부피 따로 하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지만 두 개를 같이 구해서 부피분의 질량에서 구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 뭐 전자저울 또는 위접시저울이었어요. 위접시저울. 자, 한쪽에는 추를 올리고 한쪽에 물체를 올려서 추의 질량과 같은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그 기구로는 눈금 실린더가 있는데 참고로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면 액체 부피 측정 가능하고, 자, 아래쪽에 보듯이 액체 담아서 측정하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를 담그면 그 고체의 부피만큼 액체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체의 부피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기체를 모으면 기체의 부피도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눈금 실린더가 실험상에서 실험적으로 부피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다 알아두시고, 자, 피펫 같은 경우는 양이 적은 액체 물질의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 나왔을 때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니까 자, 알아둡시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50에서 60이고 각각의 눈금은 1단위니까 자, 뭐 우리가 직접 눈금이 표시된 것은 뭐 51, 52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 값이 표시가 되면 51과 52 그 사이 값이 표시되면 자,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까지 해서 뭐 51.2라든지 51.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해서 읽어서 자, 값을 표시한다 라는 얘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밀도가 다른 물질들을 섞었을 때 2번 밀도가 다른 물질들을 섞었을 때 자, 그림에서 보듯이 자, 위아래 층이 나눠지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아래쪽에 내려오는 게 있는데 보통 아래쪽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크게 되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물질의 밀도가 작게 되니까 그냥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의 밀도가 크고 위쪽의 밀도가 작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건 물이고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식용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자, 표로 몇 가지 물질의 밀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밀도를 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은 물이에요. 물. 그리고 물의 밀도가 1이다. 물의 밀도가 1인 상태에서 얘랑 비교해서 물과 비교해서 자, 11배고 7.9배고 그 다음에 0.92배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이다는 것을 기준으로 물보다 밀도가 큰 거,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 자, 물보다 밀도가 큰 철이나 납을 집어넣으면 물속으로 가라앉겠죠. 근데 물보다 밀도가 작은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만약 녹지 않는다고 하면, 녹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섞여 있으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고체 밀도의 특징. 고체는 이미 뭐 형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온도와 압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자, 뭐가 변해? 부피가 쉽게 변하죠. 자, 참고로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법칙이 있죠. 혹시 기억나나요? 자, 보일의 법칙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고 샤를의 법칙은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 자, 밀도가 뭐라고?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듯이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 안 변해요. 근데 상태 변화에 따라 부피는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 그러면은 질량은 같을지 모르지만 자,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 따른 밀도가 달라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자, 기체 밀도가 제일 작게 되고 고체 밀도가 가장 커요.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이 밀도를 측정할 때는 또는 밀도를 표시할 때는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에서 측정을 해서 표시했는지 기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고, 다음에 기체 밀도가 제일 작은데, 자, 물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경우는 물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얼음일 때 밀도가 두 번째 크고, 자, 수증기가 됐을 때 가장 밀도가 작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현상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자, 물 속에 얼음을 넣었을 때 만약 고체인 얼음이 밀도가 크다면 바닥에 가라앉겠죠.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는 물이 있으면 얼음은 항상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죠. 대략 자, 90% 정도가 잠기고 10% 정도가 물 위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간에 물에 뜬다는 얘기는 물보다 밀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고체 밀도가 크지만 물은 예외적으로 물일 때 밀도가 제일 크다. 특히 아까 위에 표시가 됐지만, 자, 4도일 때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 자, 수영할 때 구명조끼를 입으면 우리 몸의 전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뜰 수 있겠죠. 다음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자, 사람 몸속에는 폐가 있고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보다, 특히 이제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은데, 자, 그러면은 가라앉지 않겠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물속에 대해서 뭐 조개를 딴다든지 뭐 굴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매달아서 인위적으로 밀도를 키우는 거죠. 그럼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비행선을 띄우기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를 비행선이 채운다. 그 다음에 가스 노출 공백에 특히 이건 중요해요. 자, 집에서 LNG를 사용할 때는 천장 쪽에, 그건 LNG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LPG를 사용할 때는 바닥 쪽에 가스 누출 경보를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뭐 이런 개념들은 잘 알아두세요. 자, 개념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쪽에, 자,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 이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여기 답을 그냥 쓰면 되네.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를 뭐라 그래? 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어떤 물질 위로 뜬다. 보통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작은 물질이니까, 자,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다음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자, 우리가 따지는 물질의 특성은 양에 상관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보통 양을 나타내는 부피, 질량, 다음에 길이, 다음에 온도, 자,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인 거고. 자, 밀도는 부피를 질량으로, 자, 여기 순서가 바뀌었죠. 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1번은 X인 거고. 그 다음에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맞네요. 참고로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센티미터하고 밀리리터는 같은 크기. 100 세제곱센티미터는 100ml가 돼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겠죠. 다시 한번,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현재 여기서, 자, 질량이 다시 부피가 같을 때, 부피가 같으니까 질량이 크면 밀도가 커질 거고 질량이 작아지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네. 자, 다음에 4번. 자, 질량이 20g이에요. 자, 다시 밀도는 뭐라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자, 그 중에 질량이 얼마? 질량이 20g이네요. 자, 20g인 돌에, 자, 50ml 물이 담긴 눈금 실린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60이 됐네요.
그럼 처음에 50이었다 60이 됐으니까 얼마나 변했어? 변한 양이 10ml가 되겠죠. 결국 20g인 돌의 부피가 10ml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해보니까 10ml 분의 20g.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2g/ml인데, 자, 이게 중요해 이제. 자,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주기는 밀리리터 단위로 줬는데 이 돌의 밀도가 몇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인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밀리리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언급했지만 밀리리터 단위와 세제곱센티미터 단위는 같아요. 그래서 2g 퍼 밀리리터니까 어떻게 쓰면 돼? 2g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답이 2g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에 A와 D의 밀도를 구해라. 자, A 같은 경우는 자, 부피가 20일 때 질량이 40이니까 자, 20분의 40해서 얼마? 2g 퍼 세제곱센티미터 쓰면 되겠고, 자, D의 경우는 D는 여기죠? 20일 때 10이니까 20분의 10해서 0.5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다음에 이와 같은 물질, 이것 중에서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결국 각각의 물질의 밀도를 계산해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밀도가 작으면 다른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고, 다음에 또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고, 또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자, 밀도가 같다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에서 볼 때 같은 직선상에 있는 걸 찾아보면 B하고 E가 같은 직선상에 있죠. 자, 실제로 B를 보면 B는 10분의 10이니까 1이고, E를 보면 30분의 30이니까 똑같이 1이 되죠. 그래서 밀도가 1로 같기 때문에 B하고 E는 같은 물질이다 라고 이제 계산으로 구할 수 있지만, 자, 이 그래프가 주어질 때는 직선을 그려보고 같은 직선상에 있는 이 물질이 밀도가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게, 자,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세요. 자, 밀도에 기된 실험인데 일단 보면, 자, 철조각 있죠? 철조각을 전자저울 위에 올렸을 때, 자, 철조각 두 개의 질량을 각각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 철조각을 어디에 넣었어요? 자, 70ml가 들어있는 물속에 넣었을 때, 자, 넣은 다음에 부피가 72.8ml니까 결국 철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철의 부피는, 자, 72.8에 70 빼주니까 2.8ml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자,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고 10ml 넣었을 때 질량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물의 질량은 자, 물하고 플러스 비커,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 상태에서 비커의 질량을 빼주면 물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10ml의 질량이 얼마인지 측정한 다음에, 자, 여긴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철 작은 조각은 22.1g, 큰 조각은 32.4g이고 당연히 질량이 작으니까, 작은 조각이니까 부피도 작겠죠. 질량이 크니까 부피도 크고. 그런데 이거를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나눠보고 4.1분의 30.4를 해보면 그 값이 7.9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철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질량이 작든 크든, 부피가 작든 크든 밀도는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의 경우 질량이 9.8g일 때 19.6g일 때, 자,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부피도 당연히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해보면 그 값이 0.98로 똑같네요. 참고로 물은 4도일 때 밀도가 1이에요. 1g/ml. 네, 현재 온도가 몇 도가 됐습니까?
20도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자 얘가 열팽창을 했겠죠. 액체 상태에서 열팽창을 했기 때문에 부피가 아마 커졌을 거야. 부피가 커졌으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1보다 살짝 작아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물의 양이 증가했지만 밀도는 같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물질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이나 부피로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 밀도의 경우는 자 물질의 경우 물질량이 달라도 단위 부피당 질량값인 무엇은 일정하므로 자 밀도는 일정하므로 자 여기서 보듯이 작은 조각의 질량과 큰 조각의 질량의 질량 다르고 부피도 다르지만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을 했을 때 그 값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이 9.8이고 19.6이고 부피가 10에서 20으로 증가했지만 자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0.98로 같은 거.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값인 밀도가 일정하며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달라진다 또는 다르다. 즉, 자 무엇은 우리가 금방 계산한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값을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문제를 같이 봅시다.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죠. 맞고,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 값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자 색깔, 냄새, 맛 등도 물질의 특성이고 밀도,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자 부피, 질량은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참고로 부피하고 질량은 양을 세는 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게 맞죠. 자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지. 답이 5번이네. 자 같은 물질이면 양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값을 가져야지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밀도 있고 자 온도 아니고 길이 아니고 용해도 있고 끓는 온도.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 니은 미음 비읍이니까 4번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자 문제 설명하는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가?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래서 자 참고하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3번 일정한 압력에서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물 50g과 자 물 100g을 각각 같은 세기의 물로 가열한대요. 자 50g의 물이 100g의 물보다 빨리 끓겠죠. 양이 적으니까 끓는 데 먼저 도달하니까. 자 50g의 물도 끓는 점은 100도가 될 거고 100g의 물도 끓는 온도는 100도로 같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자 100g의 물은 50g의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 끓는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자 기억과 니은 두 개네요. 기억과 니은. 자 다음에 4번. 자 4번 봅시다. 위로 올라가서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 밀도는 자 단위란 말이 붙은 이 값이 분모로 내려가고 자 뒤에 오는 이 값이 분자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맞는 얘기고, 자 당연히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인 경우 특정한 조건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죠. 자 물질의 특성으로 온도,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체의 경우는 거의 일정하지만 기체의 경우는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자 온도,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그 다음에 두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작다.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금속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12ml 물이 들어있는 눈금신대에 넣었대요. 자, 일단 금속 조각의 질량이 63.2g인 거고, 자, 12미가 들어있는데, 자, 이 금속 조각이 물속에 잠기도록 했을 때, 자, 부피가 20이 됐네요. 20ml. 그럼 처음에 12ml였다가 20ml가 됐으니까 이 금속의 부피는 얼마란 얘기야? 20 빼기 12가 돼서 8ml가 되겠죠. 자, 이 금속 조각의 밀도는 자, 63.2g을 부피인 뭘로 8ml로 나눈 거. 자, 근데 ml는 세제곱센티미터랑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얼마인가요? 자, 7, 6, 7, 8, 7, 대략 한 7.9 정도가 되겠네. 7.9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자, 7.9가 있네요. 답이. 자, 다음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보통 어떤 특정한 상태가 바로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어떤 액체 밀도를 구하기 위한 측정값이다. 자, 빈 비커의 질량이 25g이고 액체가 담긴 비커의 질량이 40이야. 그러면은 액체만의 질량은 40 빼기 25니까 15g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액체가 담긴 눈금신인데 부피가 10이니까 결국 밀도는 얼마가 돼? 밀도는 10분의 15. 그래서 1.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겠죠.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7번이죠. 7번. 자, 부피가 9고 부피가 9인 금속 A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자, 24.3g이래요. 그러면은 24.3을 얼마로 나누면 9로 나누면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지. 밀도. 자, 밀도가 9분의 24.3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결국은 아마 2. 얼마가 되려나? 2.7 정도 되려나요? 2.7 g per 뭐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 그럼 위에서 2.7 되는 거 보니까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 그래서 자, 부피가 이거일 때 질량이 이렇게 되는 금속은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부피 질량 그래프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고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고 자, 지금 보니까 D하고 C가 같은 직선상에 있네요.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같은 직선상에 있으면 같은 물질이고 다른 직선상에 있으면 다른 물질이다 라고 했죠. 자, 참고로 기울기가 가장 큰 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큰 건 A, 두 번째 큰 게 B, 그 다음에 C하고 D는 같은 물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보기도 고르면 자, 물에 뜨는 물질은 두 가지다. 참고로 물의 밀도는 1이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자, A 같은 경우는 20분의 80에서 밀도가 4가 될 것 같고 자, B 같은 경우는 30분의 80이니까 아마 2.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근데 D하고 C를 보면 10분의 20이고 30분의 60이니까 0.5가 되겠죠? 자, 따라서 물에 뜨는 물질은 두 가지. 누구하고 누구? D하고 E 두 가지다 라는 얘기고 자, 가장 큰 거는 A죠. A. 얘가 틀렸네요. 자, A와 B는 같은 종류의 물질 아니고 A 따로 B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따로 B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A의 밀도는 C의 밀도의 2배이다. 자, A 밀도는 C의 밀도의 2배이다. 맞네요. 자, C를 보면 자, 30분의 60이니까 밀도가 2가 되죠. 2. 2 맞네. 1번 잘못 풀었네. 1번. 자, 물에 뜨는 물질은 4개요. 4개. 30분의 60,
10분의 20이니까 A, B, C, D. 물에 뜨는 물질은 없네요. 물에 뜨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물의 밀도가 1이다 보니까 다 1보다 커서.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A와 B 종류가 다르고 A 밀도는 C의 2배이다. 답이 4번이고. 자,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가장 작은 물질은 자, C이다. 아니죠. 밀도가 작으면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 틀린 거야. 그러면은 부피가 가장 작은 물질은 누가 돼야 돼? 밀도가 큰 A가 돼야 되는 거죠. 자, 9번. 자, 표는 고체 물질 A부터 E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 나타낸 것이다. 자,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거. 자,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다 라는 얘기는 밀도가 1보다 작은 거죠.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10분의 24니까 밀도가 2.4가 되고, 자, 얘는 자, 뭐 1보다 작겠네요. 30분의 18 하면 되니까 자, 0.6 정도 되려나요? 자, 얘는 1.2 정도가 되고, 얘는 0.2가 되겠죠. 5분의 1이니까. 자, 얘는 0.6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을 모두 골라라. 가라앉는 것이니까 밀도가 큰 거네요. 밀도가 큰 거니까 자, 1보다 밀도가 큰 거는 자, A하고 C 두 가지가 있겠네. 답이 2번이네. 자, 10번을 보면 자, 물질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돌이 밀도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나무가 밀도가 작겠죠.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거고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따라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돌이다 맞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 물이 여기 있죠. 여기 위쪽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맞네요. 자, 플라스틱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식용유하고 플라스틱을 보면 식용유가 위쪽에 있고 플라스틱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플라스틱은 식용유보다 밀도가 큰 게 맞네요. 자, 부피가 같은 경우 질량이 작은 물질은 나무이다. 자, 부피가 같을 때 자, 질량이 가장 작은 물질은 돌이 되겠죠. 돌. 자, 이거는 밀도가 뭐니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돌이 아니라 나무가 맞네. 나무. 부피분의 질량했을 때 밀도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부피가 할 때 질량이 작아지니까 자, 이거는 나무가 맞네요. 나무가. 자, 같은 질량의 식용유와 물의 부피를 비교하면 물의 부피가 크다. 이가 틀렸네요. 자, 질량이 같을 때 물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11번. A부터 D를 유리컵에 담았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루었다. 자, 질량이 14.5g, 부피가 5세제곱센티미터인 금속 조각을 유리컵에 넣었을 때 금속 조각이 위치하는 것은, 자, 그럼 금속의 밀도를 측정해 봅시다. 금속의 밀도는 자, 5분의 14.5 그럼 나누면은 2.9 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액체 A는 0.5, B는 1.6, C는 3.4, 4.1 되는데, 자, 2.9면은 자, 지금 B라는 물질하고 C라는 물질 사이 값이죠. 요거 B하고 C 사이에 있겠네. B하고 C 사이에. 자, 따라서 금속의 위치는 B와 C 사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실험에서 다음 물질의 밀도를 측정해 나타낼 때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그럼 이 중에 기체인 것은 산소가 있죠. 자, 왜 기체일 때는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표시해야 될까?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생활 속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거. 자, 광고용 풍선에 헬륨을 채워 공중에 띄운다. 자, 밀도를 작게 해서 띄우는 거죠. 자,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는 온도에 관계된 거죠. 밀도보다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고.
자,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는다. 물보다 밀도를 작게 해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자, 거꾸로 잠수부 허리에 납을 매달면 물속으로 잠기겠죠.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LNG는 전장 쪽에, LPG는 바닥 쪽에. 자, LNG와 LPG의 밀도가 공기보다 공기보다 큰가 작은가. 자, 공기보다 큰가 작은가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답이 2번이겠네. 자, 다음에 1단원의 마지막. 자, 이제 서술형 문제를 이용해서 자,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 다른 말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밀도, 끓는 온도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성질을 모두 고르고 깨달을 설명해라. 자, 밀도와 끓는 점은 자, 물질의 뭐에 상관없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자, 뭐 특정한 조건, 그게 이제 온도와 압력인데 보통 특정한 온도 압력에서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5번. 자, 질량이 11.9g인 물체를 실험에 따라 2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신에 넣었을 때 모습인데, 자, 이 물체의 밀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일단은 밀도를 구하는 식은 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여기서 질량은 주어졌죠? 11.9g. 자, 그런데 부피는 처음에 20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대략 한 27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7ml. 자, 그럼 20ml에서 27로 자, 7ml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럼 부피는 7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7분의 11.9 하면 되니까 얼마 나오네요? 1.7 g/cm.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자, 단위는 밀리리터, 부피의 단위를 밀리리터로 줬지만 자, 밀도를 측정할 때 세제곱센티미터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g/cm로 바꿔준 거예요.